안녕하세요. 명인입시팀과 4개국어 입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임성영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예비 고2, 예비 고3 어머님들을 모시고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고3 아이들은 12월 3일에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고2 아이들은 내년 고3이 될 때 11월 18일 셋째 주 목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딱 1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성적 역전을 꿈꿀 것이냐 아니면 성적 여전한 상태로 머무를 것이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는 다른 학원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다르게 모의고사 성적표를 지참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이 진학 가능한지에 대한 라인을 간략하게라도 부모님들께 상담을 드려서 진로 진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 성적표에 보면 중간 오른쪽 끝에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타 참고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하위 누적 백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상위 누적 백분위 그리고 전국 등수를 알아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인데 우리 어머님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백분위 성적을 통해서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샘플로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다. 근데 백분위가 여기에 있는 것은 평균 백분위가 아니고 상위 누적 백분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98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응시 인원을 24만 명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상위 누적 백분위하고 전국 등수가 나옵니다. 24만 명 중에 우리 아이는 몇 등 하게 되냐면 4,800등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대학은 연대, 성대, 한양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러프하게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 데이터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각 과목별 모의고사 100분위를 집어넣으면 우리 아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100분위를 한 95라고 잡아볼게요. 잘하는 학생이죠. 수학이 조금 부족해요. 한 83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탐구는 두 개 다 8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258이네요. 총점이 평균 100분위가 86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가천대부터 해서 경북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어머님들께 간략간략하게 이번 설명이 끝나고 모의고사 성적을 지참하시는 분에서 또 희망을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설명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2022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고1 아이들까지 전반적인 상황은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올해가 바뀌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석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항상 보고 있고 우리는 수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수능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잘못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능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기초부터 다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수시 대비 전략 수립 방안에서 제가 고3 아이들을 컨설팅을 해서 원서를 쓰는 과정을 우리 어머니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도 설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 우선 우리 아이들 입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인원이 감소하는 겁니다. 대신에 정시 인원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또 희망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폭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과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의 소식인데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약대가 부활이 됩니다. 지금은 약학전문대학원인데 이게 이제 학부로해서 6년으로 온다는 거고요. 논술은 역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33개에서 36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줄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특히 이과 학생들, 내가 미적을 해야 될지 기하를 해야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2023 서울대 입시가 대대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설명회에 참석하시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인원은 줄었습니다. 약 5,000명 정도 줄었고요. 대신에 교과 인원이 늘었고 학종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줄어든 인원이 어디로 갔냐면 수능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신이 약하지만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내 성적에 대해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전략 수립이 돼야만 효과적으로 성공적 입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부터 40%라고 정해놨지만 이미 서울권에 있는 16개 대학은 상당 부분이 40%가 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선행적으로 미리 40%를 맞춰놨다는 얘기죠. 반면에 교과는 약간 늘었고 종합이 좀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전략을 짤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학교들이 상위권 15개 대학에서 7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하게 되면은 상당히 겁을 먹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건지에 대한 부분도 내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약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정시에서 1578명이 이번에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점유하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요한 전략을 좀 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선택 과목은 이미 어머님들께서도 국어는 문제가 없고 이과 수학은 미적이냐 기하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문과는 당연히 확통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과 중에서도 확통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설명에서는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확통을 통해서 이과대학을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서울대가 바뀌었는데요. 우리 고1 아이들부터 해서 수시 모집을 지금은 일괄 전형으로 면접까지 다 하는데 이제 단계별로 다단계 전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시에 직윤과 일반 전형에서 수능과 교과 평가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정시 함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설명회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일반 전형 역시 교과 평가가 2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1단계로 걸러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머님들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기초작업부터 해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학생은 고대에 진학했던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제가 아이들 고3 아이들 로직을 짜줄 때 실제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단계로 나눠서 어떻게 원서를 쓰는지에 대한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데도 안 오시면 안 되겠죠? 요거 컨설팅으로 가면 우리 어머님들 1시간에 30만원씩입니다. 참석만 하셔도 30만원 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2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입시 전략을 짤 수 있겠죠. 그래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1유형부터 6유형까지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인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원서는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것인지
대해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수시 원서 작성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 학생은 이렇게 10개의 데이터를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뽑아놨고 마지막에 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으로 숭실대를 합격했고 그 다음에 추합으로 동국대를 붙어서 동국대에 지나간 학생의 데이터를 제가 직접 가지고 와서 있는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작년에 썼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3월부터 어떻게 전략을 짤지에 대한 부분은 이 표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격 공개하고 우리 어머니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실 때 모의고사 성적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